안녕하세요. 개념상상학원의 박지연 강사입니다. 어제 이제 단대국어 설명회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현장에서 이제 어머님들을 뵙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 현장에 오시는 어머님들께는 뭐 이렇게 전면에 드러난 내용 외적인 부분들도 이제 구두로 편안하게 얘기를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 좀 이제 장황해지고 조금 길어지는 면이 있어서요. 그래서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할 때에는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압축적으로 서머리화해서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예, 발제를 맡은 저는 개념상상학원의 대표 강사 박지연이고요. 일단 제 슬로건인데 선생님 같은 강사 이렇게 이제 제 슬로건을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수식어는 중요하지 않죠. 본질은 이제 강사입니다. 강사는 1점 올려주는데 그리고 한 등급 올려주는데 이제 헌신되어야 되는 입장이 맞을 테고요. 그게 제 본분의 1차적인 목표라는 데는 이제 다른 어떤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 선생님 같은 이라는 어떤 수식어가 사실 부대끼고 잘 맞지 않는 건가? 라는 이제 고민들은 사실 오랫동안 제게 있었는데 학생들을 만나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결국에 학생들은 저를 향해서 쌤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어머님들이랑 이제 유선으로 내지는 대면해서 만나 뵐 때마다 선생님 하고 저를 부르는 게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그 표현이 이제 나한테 이제 맞는 옷이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학교에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부의 보조적인 역할, 학원에서 만나는 두 번째 선생님의 역할로 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단대부고 대치동 최고의 학교라는 이제 도입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함께 빚어나가는 프린트 대응 이렇게 이제 두 번째를 했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단대부고 반으로서 단대부고 시험의 성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제시된 유인물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얼마나 잘 대비하느냐일 텐데 이제 그 부분을 함께 빚어나가는 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학생과 제가 이제 함께 빚어나간다.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다방면의 스펙트럼이 넓은 어떤 변형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함께 동반자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또 두 번째 뜻도 있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두 개의 클래스가 단대부반으로 열리고 두 분 선생님이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두 선생님이 함께 참여하는 이제 수업이기 때문에 두 선생님이 함께 만들어가는 프린트 대응이라 이런 이제 취지가 있고요. 두 선생님 소개하면서 저의 전문성을 저를 믿고 따라와 달라라고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두 반을 열게 됐습니다. 좀 클래식한 표현이고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도제식 깊이를 추구하는 S반 이제 높은 등급의 이제 목표치를 두고 열심히 하는 반일 텐데요. 뭐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동일하게 학급 시절을 나면서는 이제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한 이제 모범생이라 할 수 있을 텐데 그 모범생 학생이 그 모범생으로서 좋은 결과를 받아 나가는 동안에는 많은 성장과 또 이런저런 시행착오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시행착오를 넘어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좋은 등급, 좋은 성적을 받아내는 데에는 깊이에 대한 갈증, 갈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런 과정을 통과해본 저의 상황을 이제 투영해서 최고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반을 만드는 게 이제 S반인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끈기와 열정의 이제 A반 이렇게 제가 이제 제목을 잡아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많은 상황 안에서 참 이 피로로는 대치동의 상황 내에서 또 자기만의 리듬과 자기만의 호흡으로 참 어떤 상황에서 모자라면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기 참 어려운 여건에 학생들이 놓이기도 하는데 자신감을 세워주고 아주 킬러 문제, 아주 고난도 문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 그 기본적인 그 다음 상황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헌신할 수 있는 반을 만든 게 바로 A반입니다. 그래서 끈기와 열정의 A반인데 좀 부제를 달자라면 다정하고 자신감을 세워주는 반, A반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반의 어떤 최종적인 어떤 상황들이나 목표들을 쭉 설명하고 나서는 이 정규반이 어떤 시스템으로 끌고 나가는지 여기에 이제 결부된 어떤 저의 목표는 온유하게 그렇지만 완벽하게인데 정규반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단대부고 대치동 최고의 학교입니다. 저도 이제 이 단대부고 수업을 한 지 조금 연차가 쌓이면서 단대부고는 단대부고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이렇게 학교에서 진행되는 이시 설명에 이제 몰래 이제 쫓아가서 이제 한번 상황들을 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어떤 포인트들을 제가 이제 정리해서 얘기를 해보자라면 3개년을 누적했을 때 서울대 그리고 의대에 대한 입시 실적이 전국에서 1등인 일반고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느껴지는 어떤 이제 선전이었고요. 그렇지만 제가 참 감동을 많이 받은 포인트는 뭐냐면 재학생의 수시 입결이 이제 고3의 수시 입결이 가장 좋은 학교 단대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는 그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영된 선생님들의 노고, 수고, 헌신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참 이 대치동에서 올해만큼 참 이 탈대치에 대한 고민도 많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만약에 어머님들이었다라면은 참 이것저것 참 상황이 힘들고 또 내년부터 교과 과정이 바뀌는 이 마지막 시점에 와서 참 이 내신이 힘든 학교에 있는 게 참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여기 이 공간만큼은 그 어느 학교보다 재학생을 정말 최우선적으로 수시 입결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다라고 이제 강조했던 부분이 굉장히 울림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참 어렵지만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곳 선택하고 또 이게 쓴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된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대부고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단대부고 수학의 어떤 핵심 키는 학교 유인물, 학교 프린트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 하에서 유튜브 채널이 이제 워낙에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한 2020년도 코로나 원년을 기점으로 단대부고반을 개설해서 꾸준히 어떤 설명회랄지 어떤 각 정기고사 이제 분석 설명회들을 영상으로 많이 올려두다 보니까 이제 이미 많이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참 이 설명회를 잘 하고 싶었고 잘 준비하면서는 뭐랄까요 이 문제를 낼 때 그냥 낼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변형의 양상이 있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변형할 수 있는 이런 양상 저런 양상 하면서 그걸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구구절절 한번 설명을 또 해봤는데 또 이제 또 그 입장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올해 들어서니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니 너무 좀 루즈하고 너무 진부한 얘기를 하는 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고민의 결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열심히 뭐 이렇게 책을 읽거나 또 이제 좋아하는 이제 작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집을 막 읽어 나가는 동안에 예를 들면 뭐 헤르만 헤세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문필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그 노벨상을 받은 어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유리알 유이라는 아주 대표적인 장편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을 그 작가를 좋아하게 되고 그 작품에 이제 열심히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배경들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랬던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작가는 어떤 그 장편 소설을 내놓기 위해서 10년 동안을 칩고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이제 글을 씁니다.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그 10년의 어떤 퇴적된 시간은 그 작가 본인밖에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10년의 누적 결과물을 이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그걸 이제 하루면 다 읽습니다. 10년 동안의 이제 노고를 이제 사람들은 하루 만에 이제 소비를 해버리는 거죠. 참 이 세상에 이토록 비효율적인 게 있을까? 그 10년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긴 시간일 텐데 그거를 작품으로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이제 그렇게 하루 만에 이제 이제 소비해버리고 어떨 때는 너무 비평적인 요소로 이런저런 흠을 잡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10년의 시간은 알고 있는 걸까? 이제 그런 고민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지만 그 10년의 어떤 시간이라는 게 시절 속에 묻혀져 있고 그 누구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그 결과물 안에 사실 녹아져 있고 그 결과물이 좋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이거 참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형식으로 생생히 살아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프린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그 코로나 원년 이후에 단대부고반을 만들고 나가면서 정말 프린트 변형물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열심히 만들었던 것 중에 한 단락을 이제 소개해드리면 충분히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고 와 정말 열심히 잘 준비했구나 이제 충분히 이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그런 방식으로 이번에는 설명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보통 이제 한 정기고사에는 한 60문제에서 70문제 정도의 이제 프린트물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뭐 구성별로 이제 어떤 퍼센트별로 제가 구별하자면 첫 번째는 EBS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고요. 이게 이제 끝물이 됐습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2018년도부터 시작돼서 사실 작년에 이제 끝났어야 돼요. 근데 이제 교과 과정이 한 해 더 연장되기로 이제 결정이 되면서
이 해당 교육과정의 이제 마지막 대상이 지금 1학년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림포스 고난도라는 책도 내년에는 분명히 이름을 바꿀지도 모르겠어요. 개정이 됩니다. 그 때문에 올해가 이제 마지막으로 써먹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작년까지 제일 많은 퍼센트와 비중을 차지했던 건 EBS 올림픽 고난도. 두 번째로는 이제 모의고사의 주요 4점짜리 문항. 뭐 이제 쉬운 4점도 덜어 있지만 대체로는 좀 이제 호흡도 깊고 어려운 4점짜리 문항이 많이 들어 있고요. 이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오래된 문제집 중에서도 이제 문제를 고르기도 하는데 EBS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이라는 이제 문제집이 있습니다. 이 문제집은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의 전신이에요. 전 구 교과 과정에 그러니까 2009 교과 과정 때 탄생했던 이제 문제집인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 책에서도 중요하고 이건 좀 반복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건 살아남았겠죠. 뭐 그 내력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으나 이 시간의 풍화 작용을 좀 버틴 문제들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EBS 계열의 문제집과 모의고사 문항들이 주로 이제 프린트로 들어오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재밌는 요소를 저는 이제 올림포스라는 책의 제목을 이건 그냥 이제 이 전체 설명회랑 무관한 이제 재밌는 일화인데요. 이게 왜 올림포스냐 궁금했어요. 뭐 그리스 로마 신화와 관련된 어떤 기원의 이름을 따왔나 이제 이런 줄 알았는데 이제 이 전신이 되는 책의 이름은 포스였습니다. 포스는 뭐냐면 힘이죠. 그러니까 이제 힘내라 힘 할 때 이제 힘이었던 거예요. 힘 이런 이제 의도로 책이 처음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이제 출판업이라는 게 이제 후기로 현대 사회가 계속 뒤로 가면서는 세분화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고난도 좀 이제 심한 문제를 다루는 문제집 필요해 이런 요구에 EBS 출판도 이제 발맞춰서 그럼 힘을 더 내야지. 포스 힘을 더 내. 힘을 올려줘. 해서 이제 올림 포스 이제 이렇게 장명이 됐다라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재밌고 좀 웃겼는데 그래서 포스 책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11년 전 책인데 더 이제 책이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전신 책을 한번 제가 찾아와 봤습니다. 어쨌든 학교에서는 이제 시중 문제집보다는 이런 EBS 계열의 문제집에 주로 이제 천착해서 선생님들이 연구도 하시고 그간에 이제 어떤 시험 출제의 어떤 대상으로 삼다 보니까 아주 오래된 내력을 가지고서 EBS 계열들이 이제 프린트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프린트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면 그 대치동의 여느 학교보다 이제 프린트 반영률이 높은 학교죠. 그래서 적게는 한 30%에서부터 많이 출제되는 경우는 이제 한 3분의 2, 66%가 이제 프린트 문제다 이렇게 하면 정말 어마무시한 비율입니다. 어마무시한 비율이고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를 낸다라고 했을 때 그럼 굉장히 충분히 준비를 잘 할 수 있는 시험의 양식이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상황을 좀 돌려서 표현해 보면 제 예비고1 학생 중에 이제 단대부고를 준비하면서 아직 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다른 모든 학교들 뭐 경기, 중동, 휘문, 뭐 현대 뭐 이렇게 이제 수학이 어려운 학교를 포함해서 단대부고를 풀었던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를 푸는데 본인이 곧 단대부고가 될 것 같은데 단대부고 시험에서 제일 많이 틀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 문제를 기반으로 이제 출제된다라는 건 그 프린트 문제가 이제 그대로 출제되지는 않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요소의 이제 변형이 있는 거고 그 프린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난도보다 더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객관적인 어떤 상황을 두고 접근하기에는 단대부고 시험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준비된 프린트 공부 이게 너무 필요하다라는 게 이 단대부고 수학 공부에서 이제 핵심이 될 텐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변형 문제라는 게 뭘까라는 이제 화두서부터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 원년에 단대부고반을 열면서부터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문제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도형과 관련된 거, 그래프와 관련된 건 제가 직접 그래프를 그렸어야 됐는데 지오지브라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고 열심히 그려왔어요. 그래서 지오지브라 파일을 툭 하고 열었더니 제가 그 헤르만 헤세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정말 집대성에서 정말 많은 그래프들을 그리고 많은 변형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단락들을 한번 이제 잡아봤는데 자 변형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생 창작은 아닙니다. 아무 밑도 끝도 없는 데에서 난 창작은 아닌데 그렇지만 2차 창작물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이제 틀림이 없겠고요. 그 2차 창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스꽝스럽지 않고 정말 좋은 창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의 어떤 생명력을 그대로 수용해서 끌고 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원 출제 문제가 그 문제였어 라는 부분을 그대로 틀을 긋고 옵니다. 괴상하고 편벽되고 아주 유치하게 아주 괴랄하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원 문제는 그대로 끌고 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아서 그 의지란 이제 어떻게 보자라면 이 내신의 줄세기와 관련된 건데 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애들이 많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하게 어떤 변별력을 주려면 아주 유의미한 어떤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라 함은 조금 틀리게 할 요소인 거죠. 틀리게 할 요소.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서 이렇게 좀 장치를 바꿔서 분명히 한번 풀어봤지만 어떤 그 원본의 결을 나이브하게 이해한 학생이라면 그 두 번째 풀이에 있어서는 좀 쉽지 않게끔 확실한 변형을 가지고서 이제 바꾼 게 2차 창작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잘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정말 단대부고가 이런 변형 문제에 진심이고 또 그걸 이제 학생들한테도 강조한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진행했던 이제 S반 학생이 한 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 요번 이제 세특에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발표하라는 이제 해서 제가 본인 손들어서 자신 있게 하려 하는데 본인 만들었는데 좀 이렇게 좀 조언도 해주시고 첨삭도 좀 해주세요 하고 가지고 왔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모든 학생들의 세특에 다 관여해서 이것도 다 해준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정기고사에 있어서 이제 책임지고 그 부분에 이제 헌신해서 하고요. 네, 이렇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먼저 찾아와서 요구하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 그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제 살과 뼈를 떼서 제 시간을 떼서 제 살과 뼈는 제 시간인데 시간을 떼어서 이제 도와주려고 하고요. 세특을 만든 이제 문항들 정성스럽게 써서 이 친구는 정서도 반듯하고 글씨도 잘 쓰는 학생인데 제가 이걸 보고 너무 방긋하게 이제 웃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원 해당 문제가 사실은 그 올림포스 고난도의 4% 오브 4%라고 제일 단원에 어려운 딱 한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다뤄서 본인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변형의 대상으로 가까웠다는 거에서도 좀 이제 흐뭇했고,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너무 이제 방긋 웃었던 부분은 뭐냐면은 보통 수학에 이제 조건을 짤 때 가나 다 라까지 짜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어떤 수학이 가진 어떤 심플리티, 어떤 심플함의 어떤 원칙을 좀 위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써나가면서 좀 이상했을 거예요. 뭔가 좀 구구절절되고 뭔가 조건이 조금 좀 너무 길어지는 느낌이 없진 않았을 텐데 어쨌든 본인 나름대로는 그런 게 무의식 중에 느껴졌지만 본인이 일단 하고 싶은 대로 써온 거예요. 그 조건이 너무 이제 길고 이제 조잡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보면서 문제 출제라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출제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어떤 시행착오나 그런 부분들이 학생의 변형 문제에서 이제 보여서 제가 너무 방긋 웃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이 이제 문제 풀이한 거 이제 잘 따라서 어쨌든 제가 언제나 학생들의 첨삭을 해줄 때 또 질문을 받을 때 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학생이 먼저 푼 것을 굉장히 존중해주고 따라가 주는 것, 이게 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학생이 풀이를 봐주고 대신에 이제 방향은 라조건이 없어도 문제가 풀리는 방향이 되게끔 전체적인 풀이와 상황들을 이제 보여주고 제가 매듭을 해주고 이제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작이라는 게 지켜져야 될 원칙과 정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이 있어요. 문제를 만들다 보면 문제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답을 보기를 선정하면서 쓰는데도 굉장히 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학생들이 저를 잠깐 이해해보는 시간이 됐던 어떤 한 단락이어서 제가 한번 끌고 왔고요. 네, 그럼 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학생과 함께 빚어나가는 프린트 변형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물어보시면은 프린트 문제들의 어떤 문항들에도 각자의 난이도가 있고 어떤 중요도가 있습니다. 아주 징징징 울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뭐 단원과 통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자체의 문제 호흡이나 어떤 계산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요. 어쨌든 발상 자체가 어려운 걸 수도 있습니다. 딱 봐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 중요한 문제는 제가 정말 헌신적으로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 표현으로 이제 단순 변형이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시험에 출제가 됐다. 그러면 이제 프린트 변형하는데 모든 문제가 다 무게감 있게 변형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간단하게 숫자가 바뀌는 형태가 있고 그걸 제 표현으로 단순 변형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곤 하는데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찾냐면 지금 조금은 이제 잘려 있어서 어머님들이 안 보실 수도 있는데 저기 보면 강서구에서 제 기출 문제를 똑같은 걸 찾아놓고 전국 단위에서 뭐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전국 단위의 어떤 문제를 쫙 해서 매크로 작업을 통해서 이제 뭐 요즘에 AI의 시대인데 저도 그런 매크로 작업, 자동화 작업을 통해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을 이제 다 추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추려서 집대성하면 사실 어떤 변형 문제가 나온다라는 건 모든 전국 단위 학교가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과하게 변형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아주 좋은 자원들을 데리고서 이렇게 줄 세우기, 등급 세우기를 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문제가 그렇게 과하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문제만 풀어보면 그 핵심 이미지만 알고 있어 똑같이 풀 수 있는 전국 단위에서 출제될 문제를 싹 모으는 거예요. 전국 단위에 우리가 잘 모르는 학교들은 제가 이름들을 지우고 집대에 정해놓은 겁니다. 그럼 벌써 제가 추가적인 문제를 6개를 이제 구성을 했는데 단계별로 수업 때 원본 문제를 풀어주고 변형 문제를 풀리고 시험에도 다시 한번 문제를 풀리고 하면서 기본적인 문제의 어떤 패턴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이제 반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다 어렵게 바꾸는 건 아니니까 간단한 변형에 대해서 익숙할 수 있게끔 초반 도입부를 이제 부드럽게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중요한 작업이 되겠고요. 정말 이제 무게감 있게 변화시킨다. 그럼 일단은 이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는 제가 이제 다른 이웃 학교들에서도 일단 출전을 많이 이제 찾아서 좋은 문제를 대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벌써 우리가 익히 알만한 학교예요. 이제 저기 보면은 휘문고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양정고, 목동에 있는 중학교고요. 보인고, 아주 유명한 자사고인데 당연히 이렇게 네임드 학교들의 어떤 수학 문제들을 보면 단대보고 선생님들 입장이 이제 동일한 거죠. 분명히 어떤 강력한 어떤 변화의 쌀을 갖고서 변형 문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통섭의 기술로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가 굉장히 어렵게 여러 가지 기법을 통해서 확실히 변형을 줍니다. 이런 걸 제 표현으로 이제 주의 변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당연히 이 유명한 8학군 내에 주요 학교들에서도 강한 어떤 변형의 의지를 갖고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열심히 이제 풀리게 되는 순간이 그 다음 순간이 되겠습니다. 근데 참 이 주의 변형이라는 게 아까 전에 그림이나 어떤 모양의 형태가 너무 똑같아서 어머님들한테는 와닿지 않으시는가요? 그래서 제가 이 주의 변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저희 와이프가 있습니다. 와이프가 있고요. 저 와이프가 이제 사진을 찍고 나서 이제 인스타에 올릴 때 언제나 이제 그냥 올리지 않더라고요. 이게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일단 딱 본인이 딱 사진을 보고서 이거는 어딘가를 좀 톡톡톡 건드려야 되겠네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옆에서 봤을 때 너무 잘 나왔고 너무 예뻐 이렇게 해줘도 이제 본인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어딘가를 이제 톡톡톡 여러 가지 이제 앱과 뭐 포토샵 등등 있잖아요. 그래서 톡톡톡 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본인은 와 드디어 이제 만족한다라고 이제 미소가 지어질 때 그걸 이제 딱 이제 인스타에 게시합니다. 그걸 보고서 저는 이제 뭐냐면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뭘 바꿨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만족도 있게 이제 바꿨다 이제 이렇게 느끼는데 이제 이 정도 비우면 이제 어머님들한테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런 변형입니다. 확실히 바꿨어요. 확실히 바꿨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족결과 간결성, 수학 문제로서의 아름다움은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매력적인 오답의 요소를 넣을 수 있게. 그게 굉장히 기법이 다양한데 오늘은 이제 집대성에서 얘기하진 않고요. 확실히 틀릴 만한 어떤 포인트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주제적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것들이 단원과 단원을 이제 통섭시킵니다. 한 단원에 결부된 게 아니라 여러 단원을 통섭한 변형들 해서 만들어낸 어떤 틀릴 의지를 다분히 뚫고 가는 문제들이 주의 변형이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도 제가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많이 찾아서 이제 대응을 하게 되고요. 이 주의 변형급 되는 문제들이 제가 직접 만드는 문제들의 이제 본연의 가장 중요한 어떤 포지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티 변형, 제가 만든 문제다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당연히 제가 이제 학교 문제를 풀면서 또는 이제 이웃 학교들의 좋은 선생님들이 변형 문제를 보면서 제 안에 누적된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형 문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인수분해가 어렵게 한 것도 좀 따라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맨 위에 문제 같은 경우는 다항식의 곱셈 공식의 패턴을 좀 더 어렵게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항이 좀 더 늘어났으니까 좀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게끔 바꿔놓고서 사실 저기에 이제 핵심적인 마지막 틀릴 수 있는 요소를 뭘 집어넣었냐면 어떤 숫자 A와 B가 곱해졌다라는 거는 A와 B의 곱이지만 걔를 빼기 A와 빼기 B의 곱으로 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호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지만 문제가 풀리게끔 제가 문제를 장치해 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이 주의 변형 부분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떤 변형 문제를 만들었을 때 가장 정확하게 맞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주의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2021년도에 이제 단대부고 시험이 이제 나왔고요. 그 시험에서도 어쨌든 겉포장지는 똑같습니다. 프린트랑. 그런데 마지막 발문을 보면 주어진 값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러니까 저 값을 구하면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나오는 동안의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A, B의 곱이 빼기 A와 빼기 B의 곱이랑 똑같다라는 거 아니를 이제 이해한 학생은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게 문제를 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랑 이런 훈련을 하고서 이제 문제를 봤을 때는 제가 이 부분까지 뭐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의 변형하고 틀리게 했던 그 핵심 요소가 완전히 똑같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 편안하게 푸는 거죠. 학생들은 1초 만에 소비하고 넘어갑니다. 1초 컷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저의 역할이고 이 주의 변형에 있어서 정말 다방면으로 훈련하고 유의미한 변형 문제를 만날 때 학생이 여유 있게 열심히 잘 풀어내게끔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고 이게 1, 2등급에 올라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풀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학생과 함께 빚어나가는 프린트 변형의 제 이제 표현인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고 뭔가 이제 어깨에 날개가 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저한테 이제 머물러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너무 많이 지금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어떤 껍질은 가져왔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생명의 진수를 완전히 바꿔버리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킬러 문제를 잘 만들어요. 킬러 문제를 잘 만듭니다. 실제로도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제 킬러 문제들까지 아주 급진적으로 그 문제가 이 문제로 변한 거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격하게 최종 변환되는 문제는 많지는 않고 그 해당 시험지에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치면 그게 킬러 문제가 보통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킬러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도 제 표현으로 이제 강화 변형이고요. 제가 직접 제작해서 이제 만들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문제를 만들 때 이제 제가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내면 킬러 문제이기 때문에 제 학생들도 거의 틀려요. 그럼 좀 이제 봐 엄마 너 이제 수긍하고 이제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이제 눌러줄 수 있는 부분도 되긴 하는데 또 마음으로는 이제 문제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제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만들기 때문에 또 좀 애들이 잘 안 그래도 시간도 빡빡했을 텐데 너무 과한 문제를 줬나 이런 생각도 이제 같이 드는데 또 이제 그 반대편에는 또 결국엔 풀어내는 학생이 한둘 나옵니다. 그럼 또 너무 이제 부심이 드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시켜서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참 자부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만든 킬러 문제의 중요한 문제들은 좀 저도 이제 만들어 놓고 시간이 쌓이고 있으니까 이렇게 링크로 만들어서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깨끗하게 촬영해서 이제 찍어뒀어요. 그래서 본인이 틈날 때마다 볼 수 있게 장치도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오늘은 프린트 변형에 대해서 한 프린트 문제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학교별 반을 맡아서 진행하는데 제가 수업한 게 학교에 나와서 이거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를 했느냐의 문제일 텐데 이제 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13문제를 준비를 해놓은 거예요. 간단하게 바꾼 거 6개, 강한 의지를 갖고 주의 변형을 바꾼 거 6개, 킬러 문제를 타겟팅해서 이제 1개면 이제 13문제인데 이걸 각 시험마다 그러니까 시험마다 똑같은 문제를 안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날 때마다 프린트와 프린트 변형 문제의 묶음인 책자로 만들어서 대응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에 대한 깊이가 정말로 자라나고 많이 이제 발전했겠죠.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저는 이걸 하면서 이제 5년의 시간을 정말 헌신했는데 이제 푼 학생은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한마디 안에 사실 제 5년의 노가 들었는데 그 선생님 해준 거에 거의 다 들어있어서 편안하게 풀었어요. 그게 이제 제 어떤 목표이고 저희 반의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타겟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를 13개 만드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제일 주된 문제들이 이렇게까지 이제 집중도 있게 이제 공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쉽고 좀 이거는 나올까 싶은 문제도 좀 그럼 확률적으로 이제 좀 덜 나올 수는 있지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한 2개 정도 이상의 변형 문제는 꼭 대응이 되는데 정말 압권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요하게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두 번째 키는 이제 특이 진도인데요. 제가 조금 가렸네요.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의 자료에도 이제 같이 통일시켜서 냈는데, 그러니까 이건 그 다음 단대부고 수학의 두 번째 특징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사실 이 기원에 대해서는 사실 잘은 모릅니다. 이것도 이제 카더라 통신 내지는 그냥 제가 전해 들은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에는 이제 4분의 1학년 수학 선생님이 이제 지도를 하셨고요. 한 반에 한 선생님이 주로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젠가에는 이제 2분 선생님이 들어가실 때 각 반도 다르고 선생님 다른 분이 들어가면 그 이전에 누적된 진도가 각 반마다 다르고 그걸 이제 수용해서 두 번째 선생님이 첫째 선생님을 이어서 이제 수업하기가 좀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진도를 다르게 교차적으로 이제 같이 끌고 나가자 이렇게 하면서 기원이 됐다라 들었는데 어쨌든 좀 진도가 이제 다른 학교랑 좀 특이하게 진행됐던 해가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랬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됐던 해도 이렇게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학생들이 다니다 크게 충격을 받았는데 이렇게
중간고사를 준비하려 하는데 인수분해를 넘어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간 복소수 즈음에 이게 2차 함수 이전 쪽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시험 문제로 내겠다 이렇게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 대치동이 이제 어느 학교랑도 이제 겹치지 않는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좀 정말 너무 특이했던 거고 읍스 하고 제가 이제 다나봤고요. 근데 그 이듬해에는 또 이제 정상적인 진도로 진행이 되다가 작년에도 또 한시적으로 좀 특이한 진도로 진행이 됐고요. 각 4번의 정기고사 중에 맨 처음과 맨 마지막은 이제 다른 학교랑 큰 구별이 없었지만 1학기 기말고사와 2학기 중간고사에는 좀 특이한 진도로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제 이 후반부 내용 방정식 부등식이 들어가면서 도형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집합명제가 시험에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특이 진도를 진행을 하면서 작년에 이제 저희 반이 이제 반의 규모나 사이즈가 조금 이제 더 커지게 되고 수요가 이제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의 인원수를 정말 너무 많이 받을 수는 있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슬로건으로 건 선생님처럼 정말 그 학생에게 정말 진정성 있게 뭐 이렇게 지도할 수 있을까? 이 어떤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커버리지일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는 어렵겠다. 이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반을 2반으로 이제 늘려서 개설했는데 그때 마침 저한테 정말 필요했던 선생님이 이제 같이 이제 수업을 겸하면서 저희 단대부고 반이 2클래스가 됐거든요. 그 소개하는 선생님은 제가 이제 형 같은 동생 이제 임재현 선생님 이렇게 제가 이제 소개를 달아놨는데요. 저랑 동아리 활동을 이제 학창 시절에 진짜 실제로 오래 하면서 사실 이렇게 업까지 이런 생업까지 같이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서울대 수학과 이제 출신의 선생님이고요. 본인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제가 이제 같이 소개해 주는데 중상고 출신 선생님입니다. 다른 학교 대비 이제 그런 어떤 졸업 연차가 그렇게 오래된 학교는 아니지만 본인이 다니던 시기에 굉장히 젊고 굉장히 이렇게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과 같이 너무 재밌게 본인이 학창 시절을 났고 본인이 대치키드로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유력한 학원들 내지 어떤 상황들 보냈을 때 정말 중상공학은 좋았던 학교가 없었다라고 이제 본인이 얘기하는 만큼 본인 학교에 대한 이제 프라이드도 이제 높은 편인데요. 저랑은 좀 다르네요. 저는 이제 대치동 출신은 아니지만 대치동 출신의 서울대 수학과 선생님이 같이 이제 반에 합류하여서 이제 A반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 수업과 문제풀이를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변형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만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또 이제 삭제된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조교 학생들한테도 그 숱하게 이제 만들어보게 부탁을 했어요. 뭐 유력한 서울대, 연대, 공대에 뭐 이렇게 좋은 학생들 내지는 의대 진학하는 학생들 같이 이제 연구해서 이제 같이 한번 문제 이런 방향으로 만들어줘 하는데 시행착오가 사실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5문제를 만들어 오면 사실 그 5문제 중에 한 2문제 쓰기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오류의 문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문의 이제 어떤 간결성 문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문제, 계산이 너무 지엽적이 않아야 될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충족시키면서 내기에 이제 조교 학생들은 자기가 이게 이제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의도하면서 제가 늘 조교들한테도 이제 일정 분량은 이제 문제를 만들게 하는데 제가 강조했던 주의 변형 이상급 아주 고퀄리티의 문제들을 같이 만들어낸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거는 이제 제 어떤 독자적인 외로운 나의 몫이다라고 하면서 늘 제가 이렇게 제가 이제 전면에 서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 왔는데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서 이제 선생님께도 제가 그간에 이제 만든 문제 풀을 보여드렸습니다. 단순 변형, 주의 변형, 강화 변형 이런 3가지 풀이 있고 우리 정말 유의미한 공부가 될 수 있게 주의 변형에 집중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간에 만들었던 이제 다양한 문제들을 풀을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이심전심 딱 이 한자 성어가 정말 이후에 제가 맞닥뜨리게 된 피드백을 표현할 수 있는 설명인 것 같은데 이심전심 정말 눈빛만 봐도 뭐 어떤 단락만 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 이게 이심전심이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많은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그간에 해왔던 어떤 변형 문제 스펙트럼을 선생님께 보여주고 같이 만들자 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만든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 합니다. 저희의 전문성을 정말 좀 믿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서울대 수학과 선생님이 수학을 정말 잘해요라고 하는 부분이 참 남세스럽기도 한데
저의 전문성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정말 잘 만들어 주시는구나 생각해도 되시겠습니다. 이제 왼쪽에 이제 올림포스 고난도에 있었던 이제 경우의 수에서 이제 자주 프린트에 들어오는 문항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의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건 이제 전문적인 입장에 들어가면 비둘기집의 원리라고 해서 경우의 수의 가장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 소재를 기반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줄의 어떤 줄에 5개의 어떤 칸을 집어넣다 보니까 한 줄에는 2개 이상을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소재인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문제를 만들 때는 이 원래 조건이 하나가 있었던 부분을 조건을 더블로 만들어서 선생님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원본 문제보다 당연히 입체성이 있고 주의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분명히 의지를 갖고 바꿨습니다. 학생은 원래 풀었던 것보다 그 다음에 생각을 더 추가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조건을 추가하다 보니 여기는 예시 그림의 2개 중에 하나는 만족이 안 되고 하나만 만족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 힌트를 주려고 단 문제인데 힌트를 하나 줄인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학교에서도 이제 잘 쓰는 어떤 기법입니다. 원래 있던 그림을 좀 줄이거나 삭제하는 게 학생들한테는 체감상의 어려움을 좀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주 쓰는 원칙인데, 힌트까지 축소해서 문제를 딱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진 문제고 학생들로 이걸 풀어나가면서 굉장히 어떤 역량들이 증진할 거다 이제 확신을 갖고 그냥 한 번만에 와 너무 잘 만드네요 하고 제가 같이 이제 공감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소름이 돋았습니다. 비둘기집의 원리, 이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느 날 그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대부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다 틀린 어떤 원과 원이 접하는 문제인데 전교생이 다 틀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정말 킬러 문제죠.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발현된 직후에 제게 이제 저랑 이제 마음하는 형 동생 관계이기 때문에 형, 이거 나도 이제 단대부 선생님처럼 좀 압권으로 좀 이렇게 그 압권으로 이제 킬러 문제도 하나씩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걸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와 보세요. 이게 이제 어떤 결이냐면 이제 2차원상에서 이제 가로 세로의 방향에서 이제 고민했던 부분들을 입체 형태로 바꿔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그 블록 하는 거 있잖아요. 애기들이 갖고 오는 블록처럼 이 9칸에 9칸, 27칸에 어떤 이 입체 블록 안에 어떤 색깔이 있는 블록들을 집어넣는데 그 색깔과 색깔이 이웃하지 않게, 그렇지만 핵심인 비둘기집의 원리는 지켜가면서 이거 나무 블록을 바꾸는 문제로 3차원 문제로 바꿨어요. 그래서 어떤 날 하루 종일을 다 잡아가지고 하루 종일 본인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예시 문항을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와, 그건 뭐 저만 전율인 게 아니라요. 제 이제 학생들,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S반에 많이 있었는데 그 S반 학생들이 이제 전율했습니다. 와, 이걸 이렇게까지 변형하는 건 이거는 이제 상상도 못했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다. 이제 이런 피드백들을 이제 많이 줬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저희의 전문성 내지는 이제 클래스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말 어렵고 정말 킬러 문제들은 개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게 똑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느꼈을 거예요. 저희 선생님 둘이 얼마나 공들여서 이제 문제들을 대응하려 하고, 이게 정말 실제로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가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핵심 코드, 비둘기집의 원리라는 거는 아주 뼈에 박히게끔 이제 받아들이게 됐으리라고 저희는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이제 어떤 변형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다른 데보다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헌신적으로 이제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만든다라고 확신을 가져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저희의 전문성에 좀 더 이제 힘을 실는 사례들을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제가 언제나 자기 자랑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개면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저희가 이제 시험 전날에는 이제 직보하는 동안에 제가 그러니까 정말 시험에 나올성 싶거나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뒤로 빼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제 스펙트럼 넓게 준비하면서 이럴 때는 이제 워크북에 1대 테스트에 서로 겹치지 않게 순도 높은 문제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의표를 찌르고 가장 어떤 시험 문제 내신의 코드에 맞는 문제들은 가장 맨 마지막에, 그래서 시험 전날 직보하는 동안에 2번의 파이널 테스트를 치르게 되는데 그 직보 시험에 이제 남겨둡니다. 이제 해당 왼쪽 시험은 이제 개포고에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학교 프린트의 어떤 얼개는 이제 똑같은데 그 안에 내접원이라는 원을 끼워서 문제 핵심 코드를 아주 교묘하게 비틀었습니다. 근데 이걸 아주 교묘하게 비트니까 문제는 원래 문제랑 너무 다르고 이제 어떻게 풀지인데 그 핵심 코드가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어져 있는 내접원의 상황을 통해서 이제 각이 똑같고, 그래서 이제 각의 이등분선 정의라는 중학교적인 어떤 기하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문제가 쉽게 나가게끔 이제 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는 이제 단답형 문제가 이제 내신 문제에 좀 어렵게 배당이 되어 있었는데 단답형 문제 중에 파이널 테스트 하나를 이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제 학교 시험이 치러질 때 이게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어떤 도형은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 원본 문제 출전은 이제 고3 기출 문제를 이제 끌어내려서 이제 문제 틀을 쓰되 제가 이제 강조드린 왼쪽에 핵심 코드 있죠? 이게 원이 끼워져 있으면 각이 서로 똑같기 때문에 각의 이등분선 정리만 알면 그 간단한 비율만으로 그냥 풀려버리는. 그러니까 이건 그 비율이면 끝 하고 답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 학생들이 전날 시험 문제 전날 이걸 문제를 풀고서 그 다음 날 나왔을 때는 굉장히 선생님 이거 거의 코드가 똑같아요. 너무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바로 풀어버렸죠. 라고 피드백을 줬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참 그 제가 시도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간에 이제 고3에 나오는 문제들을 끌어내려서 제 나름대로 이거 좋지 않을까 저거 좋지 않을까 이제 한두 문제씩 꼭 넣으면서 단대북에 써왔던 이제 기법들을 이제 많이 썼고요. 이건 그냥 프린트물이 아닌 고난도 문장의 출제 원칙을 저도 이제 여러 번 실험을 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적확하게 걸려 들어간 부분이고요. 또 임재현 선생님은 작년에 참여하자마자 아주 큰 건수를 이제 또 잡아낸 부분이 있는데 이제 보여드리는 맨 이제 어머님들이 보시는 맨 왼쪽에 이제 그림은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킬러 문제가 막 태동되던 시기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역함수와 관련된 이제 함수 방정식을 풀어내는 굉장히 고난도 문제였습니다. 수투 킬러 문제였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핵심 얼개들을 보니까 이 안에는 이제 역함수의 요소와 방정식의 요소를 아주 멋지게 이제 혼합해서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미분한다라는 수투의 개념을 싹 걷어내면 수화 문제로, 함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재현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영감을 받아서 제가 이제 고3 문제를 끌어내려다 시험 문제를 내주라라고 하니까 딱 이 문제를 표적을 잡고서 이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학생들 대부분이 다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함수 방정식을 풀어내려면 여기에 있는 핵심 개념처럼 gx라는 어떤 역함수 표현을 t라고 이제 치환을 해서 서로 다른 두 문자가 얽혀 있지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핵심 코드를 이해해야 그 이제 문제 핵심을 이제 이해하고 그 다음 과정을 넘어가는데 그렇게 이제 저희가 문제를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그대로 프린트 문제에 출전을 갖지 않고 낸 의미 있는 변형 문제에 그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학교의 상황은 전면에 있는 문제들을 좀 더 쉽게 풀어준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이걸 인수분해를 한다라는 그 핵심 코드는 저희가 한번 훈련을 시키고 그게 다시 한번 나왔기 때문에 와 진짜 어떻게 이제 그 해 참여하자마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선생님이 이제 고안했던 문제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왔는지 저도 이제 무릎을 탁 쳤는데요. 제가 이제 거듭 강조드립니다. 저희의 이제 굉장히 이제 전력 투구된 단대국어 시험의 스타일에 전력 투구된 저의 전문성을 믿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행하는 이제 반에 이제 큰 두 개 반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고요. 이제 단대 S반 1등급 이제 월금 5시 반부터 이제 진행되는 수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들어올 때는 최소 수상하는 한 3번, 4번 정도는 반복을 하고 뭐 기출 문제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한 상태로 이제 들어온다라는 걸 전제로 이제 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념 설명을 이제 압축해서 이제 전달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강조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거에 대한 어떤 질문들도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개념 수업이 없는 수업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성향상 그리고 제가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내신으로 저도 이제 서울대에 들어간 입장에서 일단은 내신을 잘 본다라는 건 전체 스펙트럼, 전체 모든 유형을 샅샅이 빠짐없이 꼼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복을 했을 때에는 분명히 굵직굵직한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밀하거나 지엽적인 부분들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 번쯤은 일깨워주고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내신의 꼼꼼함을 이제 경험적으로 제가 직접 1등급 내지는 뭐 전교 1등을 해봤던 입장에서 늘 필요했던 가장 중요한 것, 남들과 조금 더 노력했던 부분은 그 꼼꼼함이 결과로 이어졌던 것들이 제 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 개념 설명들은 물론 뭐 중언부언하거나 너무 쉬운 개념을 다루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과 빠질 수 있는 개념들, 5개념으로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적확하게 짚어주는 거고요. 특히나 개념 하나에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 끌고 와서
그 문제를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이제 솔루션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방식으로 푸는 솔루션 1,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좋은 풀이, 그런데 이 개성을 잃지 않고 푼다라면 몇 초 안에 풀 수 있는 숏컷까지 가능하다라면 정말 다방면으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본인이 이제 퇴적된 그 문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이 긴박한 순간에 왔을 때는 숏컷으로 풀겠죠. 가장 쉽고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풀이로 풉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제 서술형 문제도 준비를 해야 되고 뭔가 숏컷으로 안 풀리는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와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방면으로 이제는 다방면의 어떤 솔루션들을 수용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고를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개념 설명이 압축적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문제 풀이는 전부 다 강남권 기출 문제입니다. 현행 교육 과정은 2015년도에 발표된 것을 2018년도부터 지금이 끝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6개년 동안 바로 직전 해까지 포함된 6개년 동안의 기출문제를 제가 보통 한 정기고사를 준비할 때 20개 정도의 시험 문제들을 저도 직접 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떤 난이도별로 뭐 이렇게 주제별로 제가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경험적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수혜의 순간입니다. 제가 이렇게 6년을 헌신해서 이제 문제풀을 냈던 것들을 가장 엑기스로 이제 수업 중에도 이제 다룰 거고요. 워크북에도 주로 이제 강남권 기출문제만을 베이스로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어찌 보면 첫 주간에는 제가 수업 중에 또 이제 단대부고 시험에 나왔던 예시들 그리고 그 변형 문제 제가 선배들이랑 했던 것들을 쓰니까 이제 일부분이 있겠지만 어찌 보면 한 첫 4주 동안에는 이른바 그냥 여타 연합반들의 어떤 상위반이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머지 시간이 이제 그 다음 마지막 3주 4월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학교 프린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3월 말에서 4월 초에 주로 나오기 시작할 거고요.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손바꾸를 할 수도 있죠. 저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든 이제 대비하려고 하고요. 이때부터가 제가 요이 땅 하고서 이 해당하는 프린트 문제를 열심히 이제 변형할 순간이라 생각하고요. 기존에 있던 문제가 나온다라면 그간의 문제 풀도 많았지만 언제나 그 시점에 제가 다시 한번 변형합니다. 제가 10문제의 변형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해당하는 학년이랑은 그 학생들이랑 호흡하면서 제가 탄생해낸 문제를 꼭 풀리고 싶은 마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제가 변형 문제 열심히 만드는 이제 순간이 될 거고 사실 이때 어떤 수업 교재나 어떤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 테마별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이미 사실 단연간 하면서 준비가 잘 돼 있는데 그 잉여의 에너지가 남으면 그 에너지를 다 들여서 학교 프린트에 이제 집중해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때가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제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열심히 보는 시간이기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과목 밸런스를 잡기에 굉장히 시간이 이제 분주한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월금 수업으로 말씀을 드리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정제된 100문제의 어떤 워크북 문항이 있고 금요일에서 월요일 넘을 때는 50문제로 그 요일의 어떤 기간 텀을 맞춰서 이제 문항을 준다라면 이제 4월이 될 때는 조금 문제의 양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수학의 학습의 어떤 상황상 복습이 중요한 시기로 넘어오기 때문에 3월에 진행되는 시험은 대부분 강남, 서초, 송파, 목동, 분당, 뭐 전국 단위 자사고, 외고를 포함한 주요 유력한 학교들의 시험 문제들을 이제 짜집기하고 편집해서 3월에 치르게 되는데 바로 작년에 치러졌던 기출 문제들은 시험으로 한번 봤는데 이제 그게 좀 이제 그 핵심 코드가 이제 가물가물하니까 이제 복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시험 직전에는 이제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는 막 너무 새롭고 생경한 것들을 많이 풀기보다는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이제 갈 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와 생경한 문제들을 이제 같이 이제 수용하고요. 쉬운 문제집은 3월에 일절 안 쓰다가 이제 쉬운 문제집을 이제 쓰는 시점이 이제 3주간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과 강남권 기출 문제를 모았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강남권 기출 문제는 핵심 주제에 편중돼서 문제가 좀 많이 기형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을 자극하는 문제가 다 좀 뻔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너무 기출 문제가 많아. 그런데 어떤 소재는 기출 문제가 너무 없기도 합니다. 그런 게 대표적인 게 또 어머님들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활용 문제 중에 소금물 문제, 일률 문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행 수상에서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파트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그 문제 거의 안 나와. 소금물 문제 진짜 최근에 본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단대부고 시험에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로 이런 속력 다루는 문제, 일률 다루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시중 문제집을 마지막에 넣어줄 때는 시중 문제집은 좀 편중되지 않게 각 유형별로 꼭 어떤 분할 어떤 요소를 줘서 했기 때문에 그런 속력 문제, 속력 문제, 일률 문제들은 시중 문제집은 몇 개 이상 꼭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혹여나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을 촘촘하게 채울 수 있는 역할들을 시중 문제집이 합니다.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서 요건 제가 이제 오픈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 시점에서 이제 강남권 내신권에 가장 유력하게 들어가는 시중 문제집을 좀 편집해서 이제 같이 이제 워크북에 들어오는 시기가 시험 마지막 어떤 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주간이 임박하면 이제 워크북으로 숙제를 내는 건 이제 그만하고요. 그간에 배웠던 프린트 변형을 이제 묶음 책자화해서 이제 만들어주고 모의고사 시험에는 뭐 정확하게 이제 단대부고 시험 양식과 시험 스타일을 그대로 해서 정규반 시험보다는 조금 쉽게, 왜냐하면 집에서 혼자 푸는 거니까 숙제로 하는 거니까 조금 쉽게 자신감을 더 실어줄 수 있는 형태로 모의 시험 N회 형태로 시험지 형태로 숙제가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노동이고 노동이 수학이다. 제 이제 가치관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저는 이제 그 막장에서 그 탄광에서 이제 일하는 광부와 제가 이제 똑같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의 폼도 그냥 어느 한순간처럼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고요. 제가 S반 학생들한테 늘 동기부여하는 부분들, 늘 강조하는 부분들도 사실 이 부분입니다. 양적인 부분들에 대한 공부가 어떤 한순간에 편중된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 가능성 있게 일관되게 되지 않으면 폼이란 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어떤 스펙트럼 제가 이제 교재로 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면 첫 번째가 이제 워크북입니다. 주로 이제 첫 달에는 강남권 기출 문제로만, 두 번째 달에는 시험에 진행됐던 강남권 기출 문제들과 그리고 시중 문제집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혼합한 형태로 어쨌든 S반 문제들은 굉장히 이제 참 그냥 그대로 풀지 않고 제가 표현으로는 그 주의 변형 이상 되는 확실한 어떤 개성을 갖고 있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워크북도 좀 힘들긴 하는데 이제 부교재 형태로 이제 같이 추가되는 게 이기출이라고 해서요. 이 기출을 먹어라라는 이제 줄임말로 사실 이제 제 교재가 됐는데 단대부고 9년치 기출 문제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9개년치의 기출 문제들을 단원별로, 주제별로, 난이도별로 예쁘게 시중 문제처럼 구성해 놨습니다.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본인이 한번 풀어보면 이미 기출된 거기 때문에 뭐 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들여다보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문제가 하나의 결은 단순 변형 쉽게 나왔는데 하나는 좀 과격하게 어렵게 변형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소재들은 또 이렇게 나올 때 또 변형되긴 하는구나. 이런 부분을 알 수도 있고 또 학교 선생님들의 성향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학교들을 놓고 보면 1단원을 기준으로 합동식이라는 나머지의 합동식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서 나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굉장히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이상할 정도로 단대부고 시험에서는 합동식을 가지고 있는 킬러 문제는 많이 없어요. 이제 이런 어떤 단원의 어떤 구성들을 보면 이제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출제하는 어떤 스타일이나 그런 양식들도 그냥 몸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큰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기출이란 문제집은 1학년 동안 내내 항상 이제 클리니까 이제 대동하게 되는 교재로서 본인이 해야 될 걸 다 마무리하고서는 단대부고 9년에 집대성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서 경험해본다. 이렇게 짠 교재이고요. 여기 라스트 씬, 마지막 장면. 아까 이제 막장이랑은 다른 막장입니다. 마지막 장면. 우리가 이제 촬영해야 될 마지막 장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일 텐데 그간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제 마지막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프린트 변형 문제를 제가 그간에 이제 대비해줬던 거를 집대성에서 나눠주는 교재 한 예시를 줬고요. 요건 이제 세 단계에 걸쳐서 1.0 버전, 1.5 버전, 2.0 버전 이렇게 세 단계에 거쳐서 나눠서 배부되게 됩니다. S반 학생들 자랑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 반 학생들이 40명 정도의 S반 학생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12명 정도가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소절인데요. 한 학생이 한 정기고사에 단독 수학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랑하려고 왔는데 너무 급했는지 선생님 제가 수학 중간 1등입니다 하고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다시 정정해서 1등입니다. 선생님이 챙겨주셔서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제 성향이나 제 스타일을 보시면 알겠지만 어딘지 모르게 클래식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이랑 이야 지렸다, 쩐다 쩔어 이렇게 이제 얘기해 줬을지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요. 이제 그 이 모범생의 범생의 표준처럼 이제 답장을 해줬습니다. 자기 성실의 대가죠. 이렇게 잘한 학생이 제 반에 온 거는 그 당해 누렸던 저의 운수이고 어떤 복이었을 거고요. 사실 저는 이제 정말로 이게 정말 제 사심 없이 정말 본인의 성실의 대가라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언제나 그 다음 상황에서 또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가 중요하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선생님도 최선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이제 아주 판에 박은 아주 클래식한 답을 하고 이제 지나왔는데요. 제가 이렇게 당연히 수학을 전체 1등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중간고사에서도 굉장히 전교권에 이제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제가 보면서 이제 늘 배우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이 학생이 가진 어떤 마음의 겸손함이나 굉장히 이런 부분들도 정말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았고요. 이제 그분들 외에 그거 외에 이제 학생이 가진 어떤 그 어떤 스위치 능력이랄까요? 그거에 제가 참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는 제 조교 학생들이 숙제 검사를 할 거고 숙제 검사 어떻게 하는지는 이후에도 안내가 될 텐데 숙제 검사를 제가 직접 하는 날도 더러 있습니다. 조교 학생이 이제 뭐 중간고사 치르기 직전이거나 할 때 제가 이제 이 어떤 숙제 검사를 직접 할 때 이렇게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동그라미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동그라미밖에 없고 문제 풀이가 최적의 풀이로 딱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려준 부분들의 핵심 코드가 그대로 반영되게 풀기도 하고 덜어는 제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본인의 직감에 의해서 푼 풀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마치 어떤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조율하듯이 대화하듯이 제가 그 풀이를 보게 돼요. 감탄합니다. 이건 내가 알려주지도 않은 건데 본인이 이렇게 풀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자극을 받기도 하고 제가 정말 어떤 부분에서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얻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날은 좀 걱정이 됐어요. 이렇게 압축적으로 쓰니까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압축적으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 학생이 이제 낸 서술형을 좀 꼼꼼히 봐야지 하고 딱 들여다볼 때 진짜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워크북에선 동그라미밖에 없고 문제풀이도 한두 줄밖에 없는데 서술형을 써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반 그 누구보다 만연체로 길게 꼼꼼하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달라요. 그 본인이 숙제를 풀어나갈 때와 본인이 시험 정기고사에서 서술형을 제출할 때 모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문제에 들어있는 조건들이 이렇게 수용돼서 나는 이렇게 썼다라는 부분들을 아주 조목조목 아주 디테일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더 너무 지나치게 더 썼으면 더 썼지 흠 잡을 데 없게 길게 만연체로 쓴 거예요. 그걸 이제 짧은 시간에 써내가 다다다다다다다 써내는데 와 그렇게 이제 본인이 손바꿈돼서 하는 부분에 제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체질화된 처음부터 본인이 이제 안고 있는 본인의 이제 재능이나 생각될 부분일 텐데 이제 그 부분들은 정말 참 잘하는구나. 옛날에 난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이제 자기 이름을 그냥 노출해도 된다. 뭐 아무 상관없다 해서 그냥 제가 이제 현호라고 제 학생을 이제 데려다 놨는데요.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4번의 정기고사 작년을 치르면서 등급이 4, 3, 2, 1등급 선에 각 정기고사에 이제 등급을 받았는데 아주 드라마틱하죠. 저도 이렇게까지 드라마틱에 올린 거는 이제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제가 이 드라마틱에 이제 1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저는 과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호라는 학생이 사실 이제 그 정기고사를 치르면서 본인이 사실 이제 어려웠던 단답형 문제를 이제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틀려서 이제 그 다음 날 다음 과목을 시험을 해야 되는데 본인은 그 다음 과목 하기에 앞서서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본인이 틀렸던 문제를 본인 힘으로 풀릴 때까지 고민해서 긴 풀이지만 어쨌든 답을 마무리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온 거예요. 이 학생이 그날 유일했습니다. 뭐 저한테 어떻게 풀어요는 물어본 학생이 덜어 있지만 본인이 끝까지 본인 힘으로 풀려고 노력해서 자기가 이제 그날 당일에 틀렸고 이미 잃어버린 점수인데도 본인이 끝까지 본인 힘으로 풀어서 이게 이렇게 푸는 거 맞아요? 질문 학생은 이 학생이 유일했어요. 이런 게 저한테는 언제나 징징징 어떤 사이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첫 시험이 사실 좀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쉬워서 한 문제 빼고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맞춘 시험이었기 때문에 작년 첫 중간고사가 조금 변별력이 없었는데 이제 그때 좀 더 실수하면 사실 앞에 1학기는 그래서 이제 좀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 거 대비는 결과를 잘 못 받았는데 본인이 이런 자세로 본인이 이런 자세와 이런 기조로 1년을 오롯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페이스 어떤 그 누락 없이 정말 성실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제가 그 정말 다른 학생들은 퇴근하고 더 공부해야 돼 이렇게 동기부여를 한다면 이 학생은 넌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절제해서 할 것도 필요해. 정말 거꾸로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그 과열돼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밤에 이제 한두 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이제 그 왔다 갔다를 하니까 장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놓고 봤을 때는 멀리 공부할 때는 이제 그것도 좋은 그게 아니니까 본인 몸을 아껴야 되니까 거꾸로 야 너는 좀 절제하면서 공부도 해야 돼라고 거꾸로 얘기할 만큼 본인이 성실의 원칙을 지켰는데 그 이 4번의 정기고사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점진적으로 이제 올렸던 사례들이 작년에 있습니다. S반 학생들은 제 자화상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이제 그 드라마의 어떤 한 기조로 본다라면 인생 2회차 내가 인생 2회차를 산다라면 적어도 내가 경험한 시행착오는 경험하지 않고 혹은 내가 정말 좋았던 부분들이 그대로 수용되고 그대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MZ 세대입니다. 저도요. 제가 이제 그 88년 용띠이고요.
이제 청룡의 해로 이제 세 번째 저의 해를 맞이했는데 MZ의 트렌드는 학생 기록부를 공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와이프랑 야 우리 이제 카더라 통신 내가 왕년에 이래서 얘기하지 말고 이제 우리 학생부 한번 까자 하고 이제 장난스럽게 이제 학생부를 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이제 학생부를 이제 제가 이제 그 학원 강사를 10년을 하니까 이렇게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까네요. 제 학생부를 이제 기록을 이제 오픈하면 그러니까 저도 그 준비하면서 알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다방면에 이제 수상 실적에 보면 이제 뭐 영어, 물리, 수학 경시대에 다 입상한 기록들이 제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물론 트렌드가 바뀌었고 뭔가 많이 바뀌었지만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고 이걸 나면서 또 좋은 결과를 내기까지 어떤 템포, 어떤 리듬, 어떤 호흡으로 공부했는지는 제 경험으로 온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S반 학생들한테는 정말 접목되고 좀 이런저런 부분들이 잘 되면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좀 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부족한 부분을 체근할 수 있게 이제 그런 경험치는 저도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제 한껏 제 어떤 최선이 될 때가 이제 2학년 시점이었는데 그때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어렸을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생활 기록부 보면 울컥했던 부분인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봐도 울컥한 측면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려 합니다. 제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진병열 선생님이라는 이제 수학 선생님이셨고요. 서울대 수학교육과에 아주 이렇게 격식도 있고 굉장히 이렇게 실력도 있는 선생님이었는데 무엇보다 이제 성품이 좋으신 선생님이셨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장악력이랄까요? 학생들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셨던 선생님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2학년이 넘어가기 직전에는 제가 사실 다분히 문과적인 성향이 강조됐던 학생이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얘기 드릴 때에도 뭐 헤르마스 헤세의 전집을 읽으면서 그런 거를 연구했던 고민했던 학생이다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짓 잘못했으면 이제 문과로 고를 뻔했는데 이런저런 계기로 이제 사실 이과로 고른 거는 고등학교 2학년 진입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입하는 시점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자기 밥을 해 먹이면서 그날 밤 재워주시면서 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도 나눠주시고 놀아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우리 처음 만나는 이제 2학년에 올라가서 처음 만나는데 어떤 담임 선생님이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먹이고 재우고 그렇게 이제 보내겠어요. 이제 그런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너 1학년 때 참 괜찮고 너무 좋았던 학생인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부분들은 너가 이제 의지를 갖고 너가 너 마음의 힘을 딱 가지고 내가 이제 올라설 거야 라고 마음 먹으면 굉장히 높이 올라올 학생으로 나한테 보인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볼래?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 기대감에 부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의 동기부여가 여러 가지니까 이게 전적으로 이 선생님의 역할이 전부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가장 결정적이었다라고는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학년 시험을 나면서는 정말 또 선생님께 그 과목에 있어서 정말 잘하고 싶었고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2학년 수학 과목에 있어서 전체 1등은 제가 이제 다 잡았고요. 뭐 그에 더불어서 이제 물리 과목까지는 제가 이제 전체 1등을 잡으면서 이제 전교 1등으로 이제 올라섰던 경험들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그 전교 1등 하시는 이 대치동의 학원 강사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 상황에서 선생님이 마지막 한 줄로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 평이 저한테는 너무 큰 울림이 되고 지금까지도 제가 중심으로 갖고 있는 말의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이렇게 이제 평하셨습니다. 완벽한 학생이다. 이렇게 이제 평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 선생님이 저를 기분 좋게 해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프린트 변형을 이렇게 준비해왔다는 내력을 어머님께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완벽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려는 거 그게 제 기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질을 정확하게 알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너가 그렇게 완벽을 향해서 열심히 했던 것 난 알고 있다라는 투로 저한테는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참 저 7마디가 저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줄 수 있는 최선의 칭찬인 거를 선생님이 알고 있다는 게 사실 이제 느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 하셨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내 것만 챙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안으로 내 것만 이랬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들어갈 만한 빈자리를 조금 더 만들어 놓는다라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인생은 선생님이 이 마지막에 달아주신 그 부분에 각주를 달기 위해 대응을 하기 위해 답변을 드리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한테는 이제 큰 울림을 줬던
이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어떤 슬로건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나 저랑 어떤 기질들이 같이 겹쳐 보이고 참 그 제가 경험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게끔 그리고 저보다 더 어려운 대치동 한강에서 어떻게 이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할까에 대해서 S반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저의 고민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도 이 마인드로 제가 이제 학생들의 마음 곁으로 그 밑바닥으로 찾아가서 그 학생들의 상황을 좀 더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기본 뭔가 최선의 어떤 자료를 주고 시험 문제에 최선으로 대응하는 건 일단 우선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은 저의 그러니까 제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의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받았던 이 가치관을 정말 중심을 잡고서 제 S반 학생들을 지도하려 합니다. 듣는 이제 A반 학생들이 이제 서운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단대부고 A반은 2.5등급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이제 A반을 수용하면서도 A반 학생들 중에서도 한 2명 정도는 이제 2등급 선에 단대부고의 2등급이라면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이게 날 정도로 이제 반 안에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S반, A반을 열어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두 반의 어떤 구별들이 아주 크진 않았습니다. 수업 교재도 많이 다르지 않았고요. 큰 차이점은 이제 선생님이 한 명이 들어오냐 두 명이 들어오냐의 차이였는데 이제 올해는 제가 이제 작년의 상황에서 바라봤던 그리고 특별히 어떤 이런 학생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목표로 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려 하고요. A반은 제가 이제 개념 설명을 도맡아서 진행을 하고 문제풀이는 임재현 선생님이 진행하는 두 선생님의 크로스 형태의 수업이 될 겁니다. 수토 수업인데 수토 저녁 중에 한 선생님이 서로 페이스를 정해서 한 선생님이 12시 내지 12시 반까지 숙제 검사 및 나머지 오답들을 좀 지도하고 이제 페이스를 나눠서 이제 교차로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 제가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은 수학의 어떤 그 선행이 아주 많이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이 대치동에 수학에 유입돼서 이제 공부를 하려다 하다 보니 이 강남권 내신 문제가 이제 너무 어렵게 느껴지거나 내신은 참 그 결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도상 중에 있어서 아직 결과물이 너무 잘 안 나오는 학생들이 사실 이제 A반 학생들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그 여느 학생들이든 이 학생들을 전국 단위 어떤 학교로 보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수월하게 할 거예요. 근데 이 학생들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대치동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을 내다 보니까 사실 퍼포먼스라는 게 아주 쉽게 아주 좋은 결과를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미 중학교 시절을 나면서 생채기를 얻게 되고 이미 좀 나는 수학을 잘할 수가 없나 봐. 난 해도 안 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인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잘한 학생들보다는 요 후자의 학생들이 사실 더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학생들을 위한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개념 설명이라도 좀 더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렇지만 그 개념 설명이라는 게 심화 문제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데까지는 제가 책임지고 개념 설명을 좀 꼼꼼하게 다루는 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개념 설명의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두 표현 중에 킬러 문제, 강화 변형 너무 어려운 데까지는 문제의 양이나 포션을 많이 줄이고요. 주의 변형, 의미 있게 변형한 수준까지는 최종 도달할 수 있게끔 다방면에 걸쳐서 쉽고 기본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을 변형한 문제까지 베이스 라인을 천천히 좀 더 느린 호흡, 그렇지만 확실한 호흡으로 갈 수 있게끔 좀 구성을 한 반이 이 A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이지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기본의 베이스를 맞춘다. 그렇지만 강남권 기출 문제로 주로 베이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것만 충분히 따라가도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화 변형 문제는 다 틀린다 할지라도 킬러 문제를 다 틀려도 한 학기 정기고사 시험에 3문제를 틀리면 1등급이 나오거든요. 5문제 내지 6문제 틀리면 2등급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 선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말하는 기본만 다 맞춰도 2등급이 나올 수 있는 선의 어떤 상황이라고 저는 늘 확신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 주로 포커스가 달려있대. 그렇다고 킬러 문제를 아예 안 하지는 않고요. 킬러 문제의 개성이 너무 강하거나 다시 나올 가능성이 너무 없어 보이는 문제들은 좀 배제하고 대중성이 있고 다시 나올 법한 킬러 문제들은 좀 선별해서 다루는 반이 이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지만 학교 프린트에 대한 대응은 S반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프린트에 집중해서 단순, 주의, 강화 변형의 형태로 입체적으로 시험 안에서 교재로 프린트 변형 묶음책으로 이제 다방면에 이제 받는 거는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A반을 생각하면서 제가 준비한 여러 가지 시스템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에도 본인이 개념을 잃어버렸다고 수치소로 하거나 창피소로 하지 말고 그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서 복습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수학을 잘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런 개념들을 잘 정리한 학생들한테는 불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잊어버렸거나 환기해야 될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는 개념 강의 노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 같은 공간에서 10년 동안에 이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좀 필요한 제가 이제 이런 수업을 할 거야라는 수업은 반복하면서 정제해 놓고 어느 정도 이제 완전성이 완결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미 이렇게 수업의 어떤 강의 노트 형태를 만들어 놓고 빈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뭐 1단원의 내용인데 이제 곱셈 공식에 사실 이게 쉬운 곱셈 공식은 아니에요. 실력 정석에서 확인하는 어떤 문제들인데 이 실력 정석의 문제들을 기본 개념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이걸 어떤 기본 개념으로 확립할 수 있게끔 제가 짜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교과서에서 말하는 개념 정리 노트는 아니고요. 교과 개념을 기반으로 한 고난도 문제로 연결되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짚어주면서 제 개념 수업이 진행된다라면 그런 어떤 예시 문항들까지가 꼼꼼하게 대응돼 있어서 본인이 이걸 풀어보고 그걸 다시 한번 써나감으로 자연스럽게 개념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강의 노트를 만들어 뒀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킬러 문제를 안 하지 않습니다. A반에서도. 그런데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을 좀 잃어버려서 선생님 제가 여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거 어떻게 했었죠? 라는 질문들이 사실 이 정도 선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리뷰가 되고 다시 한번 복습이 될 수 있게끔 손풀이를 꼼꼼하게 이제 챙겨서 이제 나눠주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이건 S반이나 A반이나 사실은 공통 분모가 될 텐데 학교 프린트에서도 아주 유독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저는 이건 버리고 풀려요. 안 돼요. 이건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반복과 기술의 문제로 극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복해서 접근해라인 건데 원 문제 풀이를 이제 까먹을 때가 옵니다. 특히 또 이제 어떠냐면 수학 시험이 전체 정기고사의 후반부에 있으면 다른 거 과목들 준비하면 수학 공부를 한 쉬는 텀이 한 일주일 되고 갑자기 이제 뭐 월요일 날 시험이다 해서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이제 등원했을 때 저 이 문제 까먹어서 이런 피드백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문제들 중에서 가장 깊은 호흡을 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 형태로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찍어놓고 그걸 QR 코드화 해놔서 꼼꼼하게 복습을 시키고 제가 이거 몇 명이나 볼까 몇 명이라도 좋으니 준비를 해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마지막에도 이제 꼼꼼하게 복습하면서는 많이 활용되는 걸 경험했거든요. 예, 올해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리뷰가 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손풀이 영상을 찍고 QR 코드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하고 완벽하게 저는 성내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저를 얼마나 다방면으로 속였는지 모르겠어요. 이 숙제에 대해서 속이는 부분들이 이제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뒤에 답지를 베낀 거 이게 기본 수준이고 풀이를 썼는데 어색해요. 제가 가르쳐준 풀이가 아니에요. 환다풀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대중적인 풀이인데 굉장히 조잡하게 써놨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숙제를 그냥 막 하거나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성의 있게 안 하는 경우들을 남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이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숙제 검사는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게 제가 이제 시스템 소개에 있어서 이제 1차가 되겠습니다. 일단 숙제는 전날까지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이제 플랫폼에 설문지 형식으로 구글 시트 형태로 본인이 이런 문제들은 풀었는데 틀렸고 이런 문제는 오답이 있었습니다라고 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행정조교 학생이 이제 확인해서 안 낸 사람 블랙리스트를 뽑아줍니다. 이걸로 숙제 검사 끝이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제 조교 학생들이 딱 등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학생들이 시험 볼 때 전수책을 걷어서 이제 본인이 숙제 검사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따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조교 학생의 기본 원칙은 모든 워크북을 다 풀어보기. 이게 제 원칙이에요. 지금은 현장이 아니고 스튜디오에서 이제 촬영하는데 제가 뭐 이게 이런저런 대응을 해서 정말 이런 거를 했어요라고 하면 생각보다 시큰둥했는데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저는 제 조교 학생들이 제 숙제 교재를 다 풀어와 이러니까 어머님들이 오 이렇게 놀라셨어요. 참 그게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제 조교 학생들도 저랑 처음에 이제 계약하고 처음에 어떤 분기별로 이제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는 기간에 언제나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워크북을 다 이게 제 될까요? 본인이 먼저 반문해요. 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반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성실성은 보장되는 학생만을 저는 조교로 뽑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바빠 죽겠는데 숙제를 다 풀어서 저한테 제출하고 저한테 지적도 받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풀이한 방식과는 좀 다르고 이게 좀 더 좋은 풀이야라고 지적도 받기 때문에 악에 받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이제 학생들이 폰 풀이를 보면은 헐겁거나 이제 말도 안 되는 풀이는 그냥 본인이 다 풀어봤기 때문에 펼쳐진 책에 그냥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섬세하게 이제 검사를 해서 어떤 숙제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80%, 뭐 50% 미만 이렇게 아주 구별을 디테일하게 해서 숙제 검사를 직접 합니다. 그래서 숙제 검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학생들을 칠판에 전수를 다 써놔요. 그러니까 이 블랙리스트랑 또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학생들은 걸려 들어오겠죠. 숙제를 제 시간에 안 내서 못했던 학생들은 다 당연히 들어오고 거기에 숙제를 헐겁게 한 학생까지도 다 들어와서 그날 당일에 그 숙제 검사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제가 남아서 하는 편이고요.
좀 늦게 하는 날은 이제 12시 반까지 이렇게 좀 아주 늦은 자정까지 남아서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제 실화에 끝까지 마무리를 짓고 공부를 시키면서 이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새벽 2시에 이제 제 조교 학생이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단대보고 예비고이 학생들이 있으니까 이제 S반에 배당된 그 조교 학생이 새벽 2시에 그러니까 전날까지 숙제를 제출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전날 이제 2시에 이제 이 문제 하나만큼은 너무 어렵고 너무 못 풀겠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못 풀었다고 그냥 저한테 질문한 게 아니죠. 본인 나름대로 정말 헌신적으로 이제 풀어온 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미적분 내용을 좀 개념을 이용해서 본인이 답을 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푸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한 단락인데 이 정도의 성실성을 보장된 학생만을 저는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당일까지의 숙제 당일 수업 교재 그리고 시험지까지는 모두 풀고 등원하는 게 제 조교 학생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까지 해야 될 작업들이 굉장히 많고 이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교 학생을 많이 뽑다라기보다는 그거에 준하는 정말 이 대치동의 초임 강사에 준하는 이제 그 조교비를 지급을 하면서 정말 준비가 잘 된 학생들을 그게 제 성향입니다. 본인이 안 풀어보고 어떻게 어떤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제 성향이어서 그렇게 준비된 학생들을 이제 끌고 오게끔 하고요. 제가 제 조교 학생으로 오면 도장을 하나씩 파줍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자기 이름으로 도장을 파니까 되게 기분이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책임의 소재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 숙제 검사를 하면서는 자기 이름을 도장으로 이제 쿵 찍어주면서 이제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혹여 무슨 일이 생기면 사실 그런 무슨 일은 많이 안 발생했는데 이제 책임 소재로도 이제 본인이 느낄 수 있게끔 책임감을 부여하는 요소로 제가 조교 학생들 도장을 찍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숙제 검사에 대해서 시험지 오답이나 뭐 서술형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조교 관리를 이제 아주 잘 준비된 아주 성실하게 준비된 조교 학생들만을 써가면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강사 주도 클리닉과 조교 주도 클리닉으로 나눠서 이제 완벽하게 클리닉을 진행하려 하고요. 저는 클리닉에 굉장히 진심입니다. 클리닉이란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클리닉 치료하러 오는 학생이 아니라요. 학이 시습지 배우고 학이 시습지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거기에 이제 논어에 나오는 어떤 공자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학만큼 선생님께 아무리 좋은 걸 받았어도 본인 걸로 만들지 않으면 꽝인 과목이 없겠죠. 저는 수학이 노동이다, 노동이 수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시키려면 본인이 직접 푸는 시간들이 내실 있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특히 틀렸던 문제들, 몰랐던 문제들을 다시 푸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토요일 하루 종일을 클리닉합니다. 토요일 하루 종일을 정말 여기에 전력 투구해서 이제 클리닉합니다. 8시 반부터 12시까지가 이제 오전 텀이고요. 이 시간에는 저와 임재현 선생님이 투 트랙으로 주로 이제 헌신적으로 지도를 할 거고요. 1시부터 4시 40분까지 그때는 이제 저와 두 조교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아주 헌신적으로 이제 클리닉을 진행하려 하고요. 이 클리닉에서는 이제 주간에 이제 본인이 냈던 숙제에 대한 오답 노트들 개별 맞춤 교재로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들 하게 하고요. 제가 이제 클리닉도 이제 단연간 하다 보니까 오답 노트 풀다가 하품하는 애들을 그렇게 많이 봤습니다. 그건 이제 용납되지 않아요. 제가 이게 클리닉이라는 게 뭐 서비스 내지는 안 와도 되는 순간 이렇게 느끼게 하면 그 시간은 그냥 시간만 때우는 시간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다라는 걸 아주 처절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 높게 클리닉에 왔는데 또 갈 때 돼 버렸네 이렇게 되게끔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본인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본인이 주간에 틀렸던 거 빨리 해서 이제 오답을 마무리하면 복습 테스트가 있습니다. 2일간의 시험에 대한 이제 믹스트이고요. 정규반에서 진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제가 출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출제를 가지고 괴롭힐 수 있는 선생님이 이제 임재현 선생님인데 그 두 번의 시험에 이제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들을 이제 좀 발문을 바꾸거나 똑같은 유형의 문제로 교체를 하거나 물론 뭐 똑같은 문제도 덜어 있겠죠. 어쨌든 유의미한 복습, 본인이 신경 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점수가 잘 나오기 어려운 형태의 이제 복습 테스트를 만들어서 부모님께 당일 테스트 결과까지 이제 보내게끔 이제 하기 때문에 와서 긴장감 있게 하지 않으면 테스트 망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에 긴장감의 요소가 있고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오답에 오답이 되는 거죠. 본인이 복습 테스트에서 틀렸던 건 다시 한번 검사받고 이제는 제 도장을 받습니다. 제 이름이 찍힌 도장은 아니고요. 시험을 잘 본 학생은 찢었다라는 이제 재밌는 도장을 써주고 이걸 잘했네 이런 도장들을 제가 딱 찍어주고 가게 하는데 저는 도장 찍어주는 게 애들이 유치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도장까지 딱 확인이 되면 그 부분 그날 당일에 오답 노트 한 거 그리고 복세수 본 결과
그리고 복테스트 시험 고쳤다라는 선생님의 확인 도장, 그리고 그게 끝나고 조금 여력이 남은 짧게 푼 어떤 부교재의 어떤 상황들, 그걸 다 이제 안내 문자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개인 포트폴리오로 이제 작성하는 부분들을 행정조교 학생이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정말 토요일 하루, 저는 토요일에 온종일 클리닉으로 맡겨놨는데 정말 그 시간에 어쩔 수 없는 학생,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꼭 토요일에 왔으면 좋겠는데 토요일에 오고도 또 공부가 필요한 학생, 내지는 토요일에 공부를 해보니 생각보다 부교재에 풀이할 시간이 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조교주도 클리닉을 만들었는데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에 이제 이거는 딱 제가 본인이 하겠다라는 예약을 딱 받아두고 딱 그 배당된 학생에게 담임제 형태로 조교를 붙여줄 거고요. 토요일에 부득이 못 왔다라면 그 오답 노트를 더불어서 주로는 이제 조교 학생한테는 중원부원 많이 맡길 게 아니라 딱 코드를 줘야 되는데 부교재 중심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단대부고 9년치 기출문제 뒷대성 2기출이나 아니면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모의고사 모음 책도 있고요. 혹은 시중 문제집도 있습니다. 보통 이 시중 문제집을 하는 거를 학생들이 원해요. 그래서 시중 문제집에 좀 중요한 어떤 책들을 조교 배정으로 좀 해놓고 부교재를 풀리게끔 조교주도 클리닉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희망하면 주 4회까지 이제 학원에 오게 됩니다. 정규반 2번 있고 그리고 클리닉 토요일 시간 있고 본인이 신청해서 한다라면 일요일 클리닉까지 와서 시간과 양적인 품을 드리는 데 있어서는 저도 이제 최선으로 준비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벌점이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매 시간 정기고사마다 이제 S반 빌보드, A반 빌보드가 있습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이제 연연하고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 폼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제 본인이 역량이 있는 학생과 폼이 좋은 학생은 좀 다르죠. 역량이 있어도 게으르게 한 학생은 그 당일에 시험들에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강하게 되게끔 이 빌보드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매 수업 시간 전에 제가 빌보드를 딱 꽂아놔서 이제 보여주는 편이고요. 아주 과열하게 이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잘하려고 합니다. 빌보드에 오르면 부모님한테 자랑하고 굉장히 본인이 으쓱해합니다. 그리고 이 빌보드가 거짓말 안 하는 게 이 빌보드에 오른 횟수만큼 정말로 학교 등급이 고스란히 거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학생을 동기부여하는 어떤 모델들이나 모멘텀을 많이 갖춰놨고요. 잘하면 제가 이제 저희 클래스가 각인된 아주 값비싼 샤피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게 샤프 보관함 이런 것도 주고요. 또 이제 뭐 몇 명만 주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소기의 숙제나 뭐 이런 걸 열심히 한 학생들한테는 이제 각인된 이렇게 책갈피까지 이제 나눠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부분인데 제가 그 이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부수적인 부분인데 라고 생각했다가 수업에 어떤 생명을 좀 불어넣고 제가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도와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했을 때 학생들 반응도 너무 좋았고 조금의 동기부여가 더 되는 효과들을 좀 사용하고 싶어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올리버 섹스라는 정신과 의사의 아주 따뜻한 정신분석학에 관련 자기 환우에 대한 어떤 수기 같은 건데요. 모자를 아내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 제목만 들어도 가슴 아픈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희 반에 이제 공부를 잘하거나 지향성이 높은 친구들은 이제 전문직에 의대, 치대, 한의대, 뭐 약대, 수의대 이런 데 지망하는 친구들한테는 제가 개별 상담을 하다가 좋은 양서들을 좀 이렇게 나눠주면서 동기부여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키를 소개해드리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서술형입니다. 원래 서술형은 교과서 위주로 이제 출제가 그간에 오랜 내역 단대부고에서 나오다가 작년에만큼은 이 서술형에 조금 이렇게 큰 어떤 무게감을 주기 시작했고요. 마지막 시험에서는 단답형을 삭제하고 서술형 6문제를 내면서 굉장히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서술형에 내므로써 아주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서술형에 있어서만큼은 대응이 정말 잘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1학기 어떤 중간 기말을 거치면서 크게 느꼈어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면서 제가 S반 학생들한테서 전수를 조사해서 어떤 이유로 서술형을 틀렸는지를 표시했는데 지금 조금 제가 네모박스한 게 조금 이제 비껴나 있긴 한데요. 네모박스한 본체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답을 틀리거나 뭐 답을 실수하거나 계산을 실수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조건을 놓쳐서 틀렸다. 그건 제가 이렇게 쓸 때 분명히 강조한 게 너가 답을 맞았는데도 감점이 된 경우를 써봐라 라고 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술형 채점이라는 건 답이 맞아도 감점을 많이 당할 수 있는 게 서술형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아주 극단적으로 서술형 답을 맞았는데 그 점수의 한 80% 이상을 잃어버린 학생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서술형 문제라는 거는 이건 제 이제 가안인데 그 어떤 배당 점수에 대해서 이걸 쓰면 몇 점, 이걸 쓰면 몇 점이 아주 세밀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채점하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 답 점수만 맞은 걸로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게 많으면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작년 이 시점서 작년 그러니까 1학기를 지나고 그 시점서부터 항상 모든 시험의 서술형 문제들은 배점을 정해놓으면 아주 세분화해서 이걸 쓰면 몇 점, 이걸 쓰면 몇 점을 배점표를 늘 기록해 왔습니다. 이건 제가 이제 바로 지난주에 진행했던 예비고이 학생들의 제가 이제 배점표 하나의 예시를 하나로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해당 어떤 배점들을 세분하게 해서 공부를 시켜서 원래 기질상 서술형을 잘하는 학생도 덜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시험 문제를 당일에 테스트를 치르고 나면 반드시 머스트 해야 되는 오답 노트는 본인이 답이 맞았다 할지라도 제가 조곤조곤 써놨던 어떤 채점표에 거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늘 쓰게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받아봤던 피드백 중에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았던 피드백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직보 때 전날, 그러니까 저희가 직보 때 필요한 자료들 일찍 준비하고 그 직보 기간에 제일 바쁜 게 뭐냐면 학생들이 프린트를 자필로 풀어서 내게끔 한 다음에 그걸 전수로 걷어서 그거 이제 첨삭을 해주거든요. 선생님이 첨삭한 문제 그 다음날 바로 나오니까 이거 맞추는 데는 너무 수월했다라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이 작년에 유독 좀 부각됐던 부분이어서 올해도 동일하게 각 반마다 서술형에 대한 준비는 매 어떤 정규반 시간마다 매 시험마다 오답 노트로 꼼꼼하게 준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입반 테스트 안내입니다. 작년 마지막 시험이 객관식 16문제, 서술형 6문제였는데 이제 그 기조 그대로 시험을 이제 만들어 놨고요. 시험 범위는 정상 범위로 진행됐을 때를 가정해서 처음부터 2차 함수로 이제 제가 짜 두었고요. 일단 선채점이 돼서는 이제 바로 이제 그 점수가 나갈 텐데 추후 선생님이 그 서술형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드렸잖아요. 서술형을 포함한 전반적인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준비됐어요. 분반해서 이렇게 안내 드린 거는 이제 이 정도의 내력이 보여서입니다. 라고 직접 상담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명절 직후에는 좀 특강 일정으로 조금 이제 몸에 붙이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월요일, 금요일, 일요일 저녁 특강 수업이 없는 시간이거나 수요일 오전에 전화를 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시험 보고 나서 그 시험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일단은 제 조교 학생의 조교 폰을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해주시게끔 제가 시험 볼 때 학생 편에 또 이제 안내 문자에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단대부고 2학년 학생들과 주로 클리닉을 하고 있는 시간이 수요일, 토요일 오후로 잡혀져 있는데 그 시간에 학생을 보내주면 제가 이제 이 입반 테스트 본 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대로 학교 시험의 양식을 따른 거잖아요. 시험의 기조를 그대로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잘했다 못했다의 부분들을 짚어주고 특히 서술형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꼭 써나가야 된다. 이렇게 잠깐 피드백을 해주고 제가 이제 이기출이라고 단대부 9년치 이제 묶음집을 줬으니까 그거 어느 기간까지 어떻게든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공부의 방향도 잡아주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쓰고 있으니 이제 반을 결정하는데 참조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어떤 설명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이고요. 현장에서 준비했던 부분에 사실은 조금은 이제 압축본이라 더 해드릴 이야기들 또 풍성한 이야기들은 그 다음으로 기약하고 봄으로 기약하려 합니다. 저도 새로 학생들을 모집할 때에는 정말 전력 투구하면서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내지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올해 어떤 학생들이 제 자리, 제 공간에 찾아와서 공부하게 될지 무척이나 기대가 되고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네, 단대부고 반에 문의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제 염두에 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오늘 PPT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참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